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조수진 후보가 오늘 새벽 후보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해왔는데 성범죄 가해자들을 변호하면서 한 말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22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요. 이로써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두 번이나 경선을 치르고 또 패배한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공천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앞서 조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낙천으로 다시 치러진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이겼습니다. 비명계 박 의원의 사실상 두 번째 비명 행사로 이재명 대표는 조 후보의 득표율까지 공개하며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가산 감산 없이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들은 53%인가가 투표를 했는데 조수진 후보가 훨씬 많이 이겼다고 합니다. 가산 감산 없이 압도적인 차이로 후보가 결정됐으니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앞서 조 후보는 자신을 인권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민변 사무총장까지 했고요. 지금 변호사 19년 차인데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 했고. 하지만 동창생 집단 강간부터 초등생 성폭행까지 끔찍한 사건들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고 변호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 공개되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추가로 노동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변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강북을 후보 추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평가를 받아 득표의 30%가 깎이는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후 경선을 치른 후보 2명이 연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혼돈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조수진 후보가 아동 성폭행범 변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공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당무위와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은 이재명 당대표는 오늘 오전 한민수 대변인을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오늘까지인 만큼 오전 중에 빠른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애초에 박용진 의원은 후보에서 배제됐습니다. 후보에 대한 어떤 흠결과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박용진 밀어내기에 급급해 검증 부실이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대표실 측은 오늘 조수진 변호사의 변호 이력 등을 검증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지도부의 사과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에 정봉주, 조수진에 이어 세 번째 후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선거의 공천에서 3번 낙마한 박 의원은 오늘 아침 JTBC 취재진에 기대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당에 들어오면 공간이들에서 이 사람이 우리 쪽 후보, 그러니까 우리가 밀고 싶은 후보일 때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덮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빼고 싶은 후보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들춰서 빼버리는 형태들을 보이는데 진짜로 이 칼날이 공정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인데 어떤 국민들이 이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야 할 거 없이 좀 진짜로 공정하고 날카로운 잣대를 대서 사전에 좀 걸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여야 할 거 없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수진은 사퇴했는데 그럼 조수연은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대전 서갑의 조수연 후보가 2010년 대전에서 일어난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이른바 이제 대전판 도가니로 불렸던 사건에 가해자를 변호했는데 그 결과 구속이 한 명도 없었고 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실제 형도 굉장히 낮게 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뒤늦게 나왔고 또 이제 조수연 후보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광복절과 국칠이라는 글을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백성들은 봉건적 조선 지배받는 것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가 좋았을지 모른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면 이제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조수연 후보에게도 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그 본인이 말했던 거에 대한 맥락은 있겠으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실제로 이게 총선 끝나고 국회의원 배지다는 순간에 이러한 논란들이 다 사라져요 통상. 그러면 너무 많은 후보들이 여야 할 거 없이 등장을 했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개인들에 대한 건 사라지고 배지가 이걸 모든 걸 커버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부적절한 인사들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재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다음 총선 4년 후에라도 여야가 다 좋은 양질의 후보가 올라가야 사실 국민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과정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의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 강북을의 경우는 두 번째 경선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쫓겨서 검증이 좀 소홀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조수연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증할 기회나 시간이 좀 있었는데도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가 이미 이전부터도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취한 것 아닌가?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작동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선택적 작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친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말들을 쏟아내신 분이고 4.3 관련돼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끝난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과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검증이 굉장히 소홀하게 작동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종북 관계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지금 종북 얘기만 나오면 해묵은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해묵은 건 일제시대가 더 해묵었죠. 지금 종북은 사실은 지금 현실이거든요. 지금 엊그제만 해도 미사일이 지금 대한민국 상공을 가르고 있고요. 뭐 국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핵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과 국토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북은 해묵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실제로 비례대표들 순위들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종북 논란이 있는 자들 그리고 여기 통진당의 후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로 입성하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정치가 발전하려면 상대방 것만 계속해서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거 좀 반성해야 돼. 물론 이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으니까 1, 2번 후보 사퇴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았다. 여전히. 진보당의 몫이 아직도 3명이나 더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들도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민주당에서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논란들이 있다가도 선거 딱 끝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언론도 그렇고 뭐 당에서도 그렇고 아무 얘기를 안 하죠. 맞아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그분들의 임기는 이제 보장이 또 되고. 그럼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공천을 취소할 생각은 뭐 국민의힘도 없는 거잖아요. 조수연 후보는 그냥 간다는 거잖아요. 그걸 다 그냥 감수하고 지금 뭐 선거를 서류 뛰겠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한테 쓰라고 해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 안 하셨어요? 누구라도 지금 준비할 수가 없죠.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죠.